자, 그래서 오늘 해볼 국가는요, 저번 시간에 헝가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다시 돌아온 우리의 친숙한 국가, 그리고 어려운 국가, 유럽의 여드름은 조금 멸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좋은 우리의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생각보다 우리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권력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요, 정당 지도도 맞춰야 되고, 아무래도 주변 국가랑 상호작용하는 게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잡기에도 어렵고요, 숙련자가 잡기에도 귀찮습니다. 성능이 마이너치고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심지어 실수를 하면 중점이 잠겨버리는 굉장히 악질적인 시스템을 들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타 유럽 국가들보다는 인기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스위스, 저번에는 알프스 연방 루트 쪽으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연방 루트라 해가지고 여기 인접 땅들을 저희가 디시전으로 정치력을 소모해서 한 땀 한 땀 먹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우리 멤버십 기능과 취직, 팔로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연방 루트 정규병 싱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우리의 스위스 인게임으로 들어왔고요. 시작부터 우리 산악병 사단이 13개인가요? 네, 13개 맞네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야, 굉장히 사기 국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 편제를 보시면은 네, 3산악입니다. 영구 슬롯은 역시 유럽답게 3개, 하지만 공장이 우리 유럽 중앙에 있는 것 치고는 좀 작은 편입니다. 헝가리가 17개였는데 우리의 스위스는 12개로 시작을 하죠. 영국령 인도가 11개고 뭐 그런 거 고려하면은 스위스가 유럽 치고는 나름 경제가 좀 덜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공장이 8개, 군수 공장은 4개, 나름 균형 있게 있는 국가니까 막 초반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어 보이네요. 참고로 우리 스위스는 굉장히 중점과 우리 정치 고문 그리고 권력의 균형으로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건설적인 요소라든지 영구적인 요소들을 신경 쓰기가 많이 힘든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반에 막 엄청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경 쓸 곳은 따로 있으니까요. 일단은 군수 공장이 많으니까요, 우리 고병 장비, 지원 장비, 열차에다가 트럭까지 뽑아주기로 할게요. 우리 스위스의 연구에 약간 특이점이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견인포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구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공군 연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스위스가 연금술로 유명하죠. 자원부족 불이익을 최대 정규병 난이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15%까지 올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공군을 마구잡이로 써가지고 우리 자원 부족 없이 마음껏 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연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군 연구를 초반부터 꾸준히 돌려놓으셔야지 우리 2차 대전이 시작이 되고 한 41년도, 40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참전이 가능합니다. 연구 슬롯이 견인포 소형기체에 할당이 됐으니까 남은 연구 슬롯은 역시나 연구를 이 전자공학으로 해주기로 할게요. 자, 중점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스위스의 중점 개통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파시즘 루트 쪽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대부분 중점 루트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에서 중점 루트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괴뢰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쪽 루트는 딱히 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안 가고 중요한 건 여기 왼쪽인데, 자,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슐루스라고 하죠. 안슐루스 압력을 찍어가지고 우리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알프스 연방, 즉 이탈리아랑 프랑스한테 땅을 요구해서 핵심주를 박는 그런 루트가 여기 맨 왼쪽, 그리고 왼쪽에서도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연합 확장 새로운 연방 루트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기존에 유튜브에 올렸던 공략들과 다른 점은 뭐냐 라고 한다면 이 연방 확장 중점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거부될 확률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포어야르베르크 아래로 이어지는 새로운 연방 루트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헬베티아 루트라 해가지고 프랑스의 괴뢰국이 되는 그런 루트도 있고요. 연합국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중립국에서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하는 그런 루트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루트를 고르시면 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스위스의 지도 원칙을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게임은 5배속으로 해놓고요. 바로 게임 시작! 우리 스위스의 지도 원칙 중점이 끝나면요, 정치력을 100을 주고요. 추가적으로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선택지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골라야 할지를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지도 원칙이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맨 아래에 권력의 균형에 스위스 지도 원칙 변동치 추가, 균형 변화 마이너스 0.1%랑 민주주의 인기도 변화 마이너스 10%의 효과를 주는 세 번째 선택지를 눌러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점으로 방어 예산 증액을 눌러가지고 군수 공장을 늘려주기로 할 거고요. 정치력으로 지상지원 전문가를 임명한 다음에 평의회에
아래의 외교적 노력을 딱 한 번만 눌러주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누르는 거는 여기 칸톤이 완전한 권한을 가짐, 이 상태일 때 우리 정치 고문 비용이 마이너스 100%, 즉 무료가 되기 때문이죠. 자, 스위스 연방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이 알베르트 마이어 아저씨를 이렇게 대통령으로 보내버리고 정치 고문을 임명하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연방 루트로 가려면은 민주주의 지도를 최대한 빠르게 깎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력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좀 바쁘다. 자, 방어 예산 증액이 통과되면은 이렇게 스위스 나치당 대표 피살 이벤트가 중간에 뜨는데요. 요거는 공정한 재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거를 누르면은 독일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거를 안 누르는 거는 이거를 눌렀을 때 우리의 파시즘 정당 지지도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지를 눌러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거고요. 그 대가로 독일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싫어하게 되니까 관계 개선을 주기적으로 돌려줘야겠죠. 자, 참고로 정치 고문을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이렇게 정치력 마이너스 30%, 안정도 마이너스 10%, 전쟁지도 마이너스 10%가 달린 정치 고문이 임명이 되고요. 이 친구를 빠르게 교체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페널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방어 예산 증액이 통과되면은 다음 중점으로 아래에 있는 정신적 방어 재화 기능을 띄워줄 거고요. 보병 장비에다가 모든 군수 공장을 다시 한번 넣고 프랑스한테 강철을 수입을 하고 연구로 산업을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방 평의의 없음, 요 디버프가 두 번이 이어지면은 기존에 있던 정치 고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요. 이 빈 정치 고문 슬롯에 우리 찰리 마이어 어딨어 임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돌프 프로 아저씨를 임명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해당 정치 고문들은요, 이 친구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문 해고가 안 돼요. 우리 스위스가 초반부터 정치 고문 세계를 들고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죠. 사기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해고가 불가능한,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수로서 정치 고문을 한꺼번에 두 명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플레이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정치력은 아껴주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올려보낸 대통령마다 이 올라가 있는 연방 대통령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만의 특수한 디시전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마이어 아저씨가 대통령의 상황인데 안정도랑 민주주의 지도를 올려준다 하죠. 하지만 저희는 민주주의 지도를 내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찍어주지 않을 거고요. 다음 중점으로 독일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독일 국경 요새화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아저씨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언급을 했듯이 관계 개선을 이따가 좀 걸어주긴 해야 돼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랑 관계도가 마이너스 6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친구들이 저희한테 전쟁 명분을 걸고 전쟁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 산업업체를 찍어가지고 초반 연구 효율성을 미리 올려주기로 하고요. 아돌프 프로 아저씨가 연구 속도가 깡으로 10%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할 때도 훨씬 더 낫습니다. 참고로 프로 아저씨가 아마 처음 나왔을 때는 연구 속도가 플러스 20%였는데 이게 너프를 먹어가지고 10%가 된 거일걸요, 내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지도가 너무 내려가면 안 되는 게 우리 왼쪽에 있는 요 연합국의 금 중점이 민주주의 지도가 65%가 넘어야지만 찍을 수 있어요. 이 연합금의 금을 찍기 전까지 민주주의 정당 지도를 너무 빠르게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스페인은 내전이 났고요. 아, 참고로 스페인 내전이 끝나면은 임명할 수 있는 정치 고문도 있긴 해요. 그 공산주의 지도를 올려주는 친구였나요? 있긴 한데 뭐 그 친구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으로 아까 말했듯이 연합국의 금 중점을 빨리 달려야 하기 때문에 외국 나치 선전 금지를 통해서 우리 파시즘 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낮춰주기로 할게요. 파시즘 지도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정치 중점을 찍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지간해선 10%, 5% 이하로 맞춰주는 게 진행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정확히는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파시즘 지도를 안 내리면 진행이 안 돼요. 2차 공작기계 통과됐고 분산된 산업 찍어 프랑크푸르트 재판의 임박이 통과되면은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해라 라고 해주도록 하고요. 외국 나치 선전 금지로 파시즘 지도를 떨어뜨린과 동시에 다음으로 연합국의 금 중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반드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도록 하고요. 우리 독일이 나를 굉장히 싫어할 수 있으니까 관계 개선을 미리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마이너스 80이 넘었잖아요. 이 상태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독일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요. 반드시 이 관계도 마이너스 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독일이 우리를 지금 끔찍하게 싫어하고 있어가지고 관계 개선을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 안 하면은 뭐다? 독일이 전쟁을 건다. 연합국의 금 중점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 무장 중립으로 넘어가 주기로 할게요. 무장 중립
전투기로 넘어가서 여기 앙리기장 승진 혹은 전선방어 계책이 아닌 전선방어 계획을 찍어야지 우리 육군 참모총장 임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독일 아저씨를 빨리 회유해. 독일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면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독일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독일이 다시 황궤도가 양수로 돌아왔죠. 좋아요.